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한 주간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팀 힐러의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내년이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또 궁금증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방송 중간에 퀴즈도 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신부님, 정규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가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저희는 또 금요일 날 만나니까 네. 항상 금요일 만나니까 그렇죠. 이 심리적인 네. 주말 앞에 늘 만나는 맞아요. 네. 원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루가 제일 늦게 지나가고 한 주일이 그 다음으로 늦게 지나가고 한 달이 좀 빨리 지나가고 1년이 제일 빨리 지나가고. 아, 생각해보면 진짜 그러네요. 네. 그런데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 현장에서도 이런 초고령화 이거 체감하시는지요? 그렇죠. 이거는 뭐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신도에 조금은 더 주축이었었고 그렇더라도 지금 뭐 어린이 법회라든지 이런 틀들은 유지가 되어 오다가 최근 거의 한 5년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어린이 법회가 많이 사라지는. 왜냐하면 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출산율 차이가 워낙 낮아지고 결국 이제 아이가 줄어든다는 그 공간은 이제 결국 어르신들이 더 많이 그 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 그래서 고령화 문제는 뭐 불교 신도적인 종교적 입장에서 보도 이제 이미 체감을 네, 이미 하고 있죠. 천주교 어떻습니까? 네, 뭐 불교랑 마찬가지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가 사회랑 유리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사회 현상의 영향을 종교가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또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래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는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종교에서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요. 요즘은 약간 좀 이상해져가지고 사회에서 위안받는 사람도 종교에서 더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여유가 있는 이제 사회 분위기다 보니 고령 현상이 더 빨라지는 경향도 있죠. 종교 안에서도. 네. 이 교회들도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그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청년들의 존재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신도의 숫자를 유지한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현재도 봐도 이제 봉사를 할 일꾼도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이 또 돌봐드리고 이래야 되는 그 상호관계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사찰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들은 이제는 이제 거의 주중에는 주말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렇죠. 청년들이 결국 경제 활동의 주축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봉사하는 청년 숫자도 줄고 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사찰 봉사 주 연령대가 거의 이미 50대 이후로 넘어가는 현상이 같이 이제 동반되고 있는 거죠. 옛날엔 작은 암자도 마찬가지고 보살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집에 이제 거의 이제 뭐 주중 10시에 법회를 사찰을 많이 하는데 주층이 이제 여성 가정의 그냥 가정주부분들이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매우 어려워진 현상이죠. 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니까. 근데 나이 든 분들을 종교단체에서 이제 돌봐드리는 그런 일도 많이 하시나요?
뭐 이렇게 돌봐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어린 애들한테는 이제 저희 천주교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예전엔 노인대학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노인대학이란 말 이제 노인분들도 싫어하니까 요즘 이제 그 시니어 아카데미로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로 바뀐 지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제 분화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니어래도 이제 나는 젊은 시니어인데 연세 드신 시니어랑 묶이는 게 싫은 분들은 그래서 영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고 올드 시니어 아카데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청년의 개념도 거의 50대 중반은 기본적으로 청년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아. 예. 예. 유엔 기준이 60세까지 다 청년이라고. 네. 예. 제 주변에 청년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네요. 그럼 엄청 많은 거죠. 예. 우리 모두 함께 청년이네요. 근데 통계 수치가 정말 무서운 게 말이죠.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종교 신자의 나이 분포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두 2021년에 이미 20%. 맞습니다. 맞습니다. 종교 신자들은 초고령 사회가 벌써 와 있어요. 그렇죠. 신자분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초고령화도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네요. 요즘에 그 성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조금 줄어든 추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나 저나 이제 기본적으로 뭐 출가를 한다고 집 가정을 떠나서 또 생활해야 되는 이런 성직자들의 빈도수가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10분의 1. 와. 아이고.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죠. 와. 네. 그럼 그 절을 맡으시는 분들도 없어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령화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연세가 있으셔도 예. 사실 맡아야 되는. 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842님. 성진 스님 궁금합니다. 아기 스님 말이죠. 동자승들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따로 이들을 챙기는 스님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동자승. 예, 그거는 과거 벌써 한 40년 전에 옛날에 이야기고 제가 30년 전에 출가할 때 나이 어린 제가 22살이었는데 나이 어린 순으로 세 번째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보다 어린 나이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친구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TV에 보여지는 모습이고 근래에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최소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상은 돼야 고등학교 정도 이상은 끝나고 출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설사 사찰에서 같이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출가의 개념으로 바라보질 않죠. 잘. 많이 이제 그런 경우는 엄청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 6.25 동란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고아도 많고 네, 맞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거리 많으니까 절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거두어서 키우고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동사성 많고. 네, 왜냐면 그 길 말고는 없으니까. 전라는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뱃살의 미처님. 이분 항상 이 닉네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가 뱃살의 미처님. 지방에 교회에서는 학생이나 어린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0622님. 신부님, 스님들도 결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법을 좀 만들 수는 없나요? 하셨어요. 뭐 아시면서 이런 걸 물어보시네요. 저희가 굳이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신도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파이팅을 또 주시는군요. 네, 적극적으로 권하고. 자연명가님, 살만한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히 듣습니다. 화이팅 해주셨고요. 꽃마리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제작진님, 방끝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태현님도 문자 주셨어요.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출석하셨네요.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 씨. 네. 이게 사람이 줄어들고 네. 종교에도 이런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 네. 관련된 신조어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 초고령화 사회 현상을 종교도 지금 피해갈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서 신조어를 좀 찾아와 봤습니다. 스님과 신부님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한데, 자, 신도 절벽, 냉담 교우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군요. 확실히 이 트렌드에 빠르신 분들이시라서 저는 예. 처음 듣는데요.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불교의 신도 절벽은 인구 절벽이랑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신도가 없다는 뜻이고요. 천주교의 냉담 교우는 특정 교파의 소속감은 가지고 있으나 특정한 공동체나 정기적 회합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신자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라고 그러는데 네. 성당에는 안 나가는. 그렇죠. 예, 천주교지만 이제 종교만 그냥 가지고 있을 가지고 뿐, 예, 냉담 교우인 거고. 개신교에도 그런 말이 있나요? 맞습니다. 개신교에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예. 성도. 가나안 정도. 예. 가나안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지명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살짝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 나가.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신도들을 뜻하는 성도들을 바로 이제 가나안 성도다. 목사님 예. 입장에서는 일단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그렇죠. 절에 오신 다음에 안 나가. 나가. 성당에 오신 다음에 안 나가. 네. 교회에 오신 다음에 안 나가. 네. 이게 좋을 텐데. 근데 진짜 예전에는 정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나왔던 안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기서 하여튼 성가대도 하고. 뭐. 예. 하루 종일 있고 막. 예. 예. 요즘에 하여튼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니 말이죠. 초고령 사회 다들 실감하실 텐데요. 자, 이 결혼식보다 장례식 갈 일이 더 훨씬 많아졌다. 요즘 다 그러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는 확실히 그런 많이 느낍니다. 결혼들 안 하고. 네. 젊은이 숫자가 줄고 그 줄어든 숫자 중에서도 또 결혼들 안 하시고. 그렇죠. 저한테도 참 슬픈 일입니다. 왜요? 결혼식에 사회를 예. 보는데 말이죠. 예. 이 결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 속상하죠. 네. 0192님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시설들이 많이 힘들다고 해요. 보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인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봉사의 인력이 너무 주는 거죠. 네. 너무 줄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또 고령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봉사하는. 이제 케어하는 돌봐야 되는 돌보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죠.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노인분들도 이제 만약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예. 손주를 봐야 되는 그렇죠. 맞벌이라니까. 네, 이것도 이제 또 역효과로 또 이분들도 손주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60대 70대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 말이죠. 네. 요새 오래 사시니까 90대 노모 노부를 모셔야 되고 또 밑으로는 또 손주도 봐줘야 맞아요. 네. 예. 진짜 챙겨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세상이죠. 그런데 그 스님이 입적하시면 다비식이라는 걸 거행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다비식 요즘 거의 못 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다비식을 하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님들이 많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전통 다비식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주로 스님의 다비식은 그 스님의 제자들이나 예. 함께 했던 이제 동문서화 가셨던 도반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해주는 문중이 해주는데 이제 젊은 출가자가 주니까 제자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렇구나. 제자가 너무 없으니까 오히려 당신들께서도 다른 스님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피해를 끼친다. 대중들한테 불편을 끼칠까봐 그냥 이제 우리 시립이라는 이제 장례 화장 시설 연화장 같은데 곳에 가셔서 이제 하시죠. 네. 굉장히 지금은 다비를 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진. 그 현대에서 좀 간소화하면 안 될까요?
방식을? 많이 이제 과거보다는 간소화됐어요. 조금은 이제 간소화하는 방법들 많이 동원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매우 엄숙한 종교 의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함부로 간소하기도 좀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지금 또 꿈나무님은 이런 말씀 보내주셨어요. 요즘 장례식장이나 결혼식 갈 때 평소 같으면 친한 사람들은 10만 원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5만 원도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품앗이도 품앗이 네. 개념이잖아요. 한국에선 그렇죠. 네, 품앗이 개념이고 한 동네에 살면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든 돌아가신 분이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그것을 모두가 함께 그 마음을 보태주고 책임을 같이 져줌으로써 그 공동체가 결속력이 강해지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과거처럼 동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가 뭐 이미 한국 지방은 뭐 거리 문제로 되는 게 아니고 사회관계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 다양해지니까 네. 과거보다는 어려운 건 맞아요. 네. 훨씬 사회 네트워크가 강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고 너무 많은 곳을 이제 이러한 부분을 행해야 되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제는 서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큰 부담보다 그래도 이제 한 번 가서 조문을 하는 정도로 예. 조문과 함께 하시면 아마 그렇죠. 상주분들께서는 그 예. 조문의 감사함을 또 크게 가질 거라 저는 봅니다.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죠. 네, 그럼요. 네. 8540님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하성룡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첫 네. 문장을 써주시면서 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성당에 아무 때나 가서 기도드리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성당도 아무 시간에나 가서 기도할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최근에 힘든 일이 많아서요. 위로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그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닫혀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 아닌 때는 성당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아침 새벽 미사 있을 때랑 없을 때 좀 다르긴 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성당이나. 네. 절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도 마찬가지 그 종교센터는 글쎄요 이제 저녁 시간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밤 늦으면 네, 대웅전에 늦으면 가서 이거 이제 절하고 이런 거 안 되죠. 밤 늦은 경우에 올라오시는 분은 많지는 않죠. 그런데 도심 사찰은 네. 제가 알기로는 9시나 10시까지도 개방하고 뭐 조계사나 봉은사 같은 경우는 더 늦은 시간까지도 개방합니다. 네.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정규식 개신교 네. 교회도 그런가요? 교회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아무나 가서 기도할 수 있나요?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아 잠궈놔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은 네.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네. 교회 장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한때 그걸 이제 도난 사건들이 꽤 있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열어놓기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잠궈놓는. 네 경우도 잠궈놓고 있고. 좀 네 그렇게 경우마다 들었습니다. 좀 다르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정규 씨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볼 수는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저도 그냥 이래저래 이제 들은 이야기로. 50%만. 예. 아니 김진 목사님께 여쭤봐요. 네. 오늘 퀴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살만한 세상 듣고 알찬 정보 얻고 선물 받는 시간입니다. 살만세 퀴즈 타임. 오늘은 성직자분들과 초고령 사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알짜 정보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정규 씨 문제 주시죠. 네. 오늘의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자,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규 씨가 문제 내주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 그리고 이정규 씨 세 분 모시고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오남매 맞사위님, 진주에서 출첵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주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집배원인데요. 일하기가 너무 좋아요. 네, 따스해지니까 훨씬 나으시겠네요. 야, 네. 경남 겨울에 진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꽃 생각나네 거기. 진주는 또 제가 공군 나왔거든요. 오. 예, 진주에 그 훈련단 진주 있어서. 교육사가 있죠. 예, 기억납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하시죠. 너무 좋아요. 진주 너무 좋아합니다. 2850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깨어서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렇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9630님, 초고령화 시대 다가옵니다. 걱정입니다. 아프지 말고 사는 날까지 잘 걸어가고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모든 분들의 바람이죠. 네. 3857님, 노령 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나라의 모든 것이 노령화되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해주셨습니다. 6897님, 근데 인구 절벽 계속되면 인공지능 성직자도 생길 듯한데 어찌 생각하세요? 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뭐 충분히. 예. 진짜요? 네, 그럼요. 그 근데 마음을 인공지능이 그렇게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어느 역할은 대신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이제 오히려 이제 100%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성직자를 보장하는 역할로의 수행의 이제 의미성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이미 뭐 전 세계에서 이러한 흐름이 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막 성직자를 대신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성직자가 오히려 이제 스스로 가진 성직이나 훨씬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게끔 다른 여타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역할로서 아마 네. 그 기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제가 볼 때 일본에서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일본에는 우리 언론에도 소개가 됐었을 건데요. AI 부처님이 있습니다. 네. 와. AI가 들어가면은 이제 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얼굴은 실제로 몸은 이제 그 로봇 형상인데 네. 이제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비슷하게 닦고 실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경전을 읽어주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AI 로봇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0993님, 목사님, 신부님, 스님 행복한 불금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세 분 말씀 감사히 듣네요 해주셨습니다. 정규 씨 오늘 목사님 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된 것 같습니다. 1987님, 고령사회 살맛 나는 세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고령사회 준비 잘해서 노년 건강하고 즐거운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를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OX 퀴즈입니다.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수요일이었죠. 저희가 이 방송에서 고독사 문제를 다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초고령 사회하고도 약간 맞닿아 있는 면이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게 남성 고독사가 여성의 4배에서 5배 많아요. 그리고 50대, 60대. 60대보다 50대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60대가 많은데 그다음이 70대가 아니에요. 40대예요. 그것도 놀랐어요.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혼자 사는 거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하고는 아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혼자 살수록 훨씬 많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더 생긴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이 고독사의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가장 크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회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인간 소외. 네, 맞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적 동물인데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건
기능이 거의 정지하는 쪽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고독사 문제 이게 가족이 도와주기는 힘들다. 어렵죠. 왜냐하면 가족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멀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가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종교 같은 공동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천주교 서울대교 같은 경우에도 그 신림동 고시촌에는 더 이상 이제 고시생이 안 살거든요. 그 신림동 고시촌에 누가 사냐면 이 40대부터 60대 정도 되는 이제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에요. 남성 일용직 노동하시거나 뭐 이제 배달 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데 가족이랑 떨어져 사시는 분도 있고 가족이 안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분들이 고독사도 많이 당하지만 그 어떤 심리적 정신적으로 외로움들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시촌 한복판에 그 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상담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네. 것들을 뭐 저희 천주교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종교도 많이 할 텐데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건 사람인 거죠. 아, 그렇죠.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렇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내가 예. 만날 수 있는 사람. 예. 이제 다 경제 활동 인구잖아요. 예. 사실 40대, 50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멀어지고 고립되고 끊어진다는 측면을 볼 때 이거는 뭐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히 아이분들을 그러니까 종교에서 만나주고 하는 걸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회의 똑같은 이론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자기 행복감, 만족감에 의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끊어지는 문제. 그래서 이 연령대의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어르신 나이가 뭐 60, 70대면 경제 인구 활동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오로지 돌봄을 통해서 갈 수는 있지만 이분들은 그냥 그 돌봄으로 되지가 않아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건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 어떤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예. 경제 활동을 짊어져야 될 40대 50대가 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면은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죠. 예. 그 종교 차원에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 어떤 각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지만 한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 손꼽히는 게 방금 얘기하신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 외로움이 이런 연구 조사가 있어요.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해악을 끼친다. 와, 그렇구나.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스님 신부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저희들 보고 아유 혼자 사시면 이제 외롭지 않냐. 난 질문 받을 때마다 저희가 하는 말 저는 혼자 살지 않는다. 야, 진짜 의외의 대답이다. 지문도 마찬가지고 다 예. 관계성. 자기 그렇죠. 공동체에 있거든요. 연대가 좀 더 깊이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기 공동체 안에서의 결속력이 훨씬 강하고 결혼을 안 하고 침실을 혼자 쓴다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뭐 신도분들뿐만 아니라 네. 그 사찰내에 계신 기본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큰 오해고 문제는 이제 이 외로울 수는 있는데 외로움이 쉽게 말해서 이 외로움이 하나의 나의 삶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종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좀 이게 도와드리려고도 많이 하고 그 문호에 대해서 훨씬 많이 어떻게 하면 더 열어서 이분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아마 불교도 하고 있지만 아마 다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1029님 젊은 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9살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아버지 사업이 문제가 되면서 부모님은 지금 도피하셨고요. 저만 춘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멘토를 해주시는 형들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고립된 느낌입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는 건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옆에 지금 형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와는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는 뭐 이게 다르고 뒤처지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긴 삶으로 봤을 때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느낄 만큼의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이대에서는 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대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은 지금 이미 있으신 거예요. 예, 부모님은 결국 이런 상황에 의해서 자식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복지센터에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것에 대해서 물론 부모만큼은 안 되겠죠. 그러나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또 분들이 계시고 어째 희망은 이게 뭐 막 결국 만드는 주체도 자기이지만 희망이 현실을 벗어난 희망은 어차피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 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치 이게 나에게 희망이다. 내가 지금 이럴 수 있는 게 희망이다는 생각을 좀 더 붙잡으시면은 희망은 어디 도망은 안 갈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정규 씨 맞습니다. 어떤 영화였죠? 네, 일본 영화 플랜 75인데요. 그 75세인가요? 그러면 물어보죠. 네, 국가가 죽게 해드립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75세인가요라고 물어보고 그럼 네. 죽게 해드리겠다. 예, 이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75세 이상 국민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플랜 75를 발표하는 내용의 영화예요. 아유, 이게 네. 약간 좀 이상하네요 느낌이. 좀 이제 뭐 사실 이제 저도 아직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이 정도를 정리하면서도 야 이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정말 직면하고 있구나. 네. 뭐 그 얘기하니까 이제 유럽의 일부에서는 안락사를 그렇죠. 합법화한 네. 나라가 네, 맞아요. 속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긴 하는데요. 이건 안락사하고 또 다른 문제네요. 네. 이게 그렇죠. 충격적이긴 한데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네요. 씁쓸합니다. 네. 자, 3027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만 나이로 50대니까 전 아직 청년 맞는 건가요? 청년이시죠. 네, 청년이시죠. 만 59세이신가 봅니다. 청년 맞으십니다. 노인복지에서 종교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 사실 이제 이미 뭐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거의 90% 가까이가 종교센터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맞아요. 90% 종교센터인데 글쎄요 이제 종교의 역할은 꼭 노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인 그러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종교 활동에 불편함을 없게 해드리는 거. 네. 그리고 사회에서는 나의 역할이 없을 수 있더라도 종교센터에서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역할을 드리고 아 희망을 좀 더 갖게. 그분들께서 자기 만족감을 활동을 단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장을 네. 열어드리는 거. 예. 이제 그게 이제 종교의 역할이고 또 반면에 젊은이들에게 네.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른들과 나와의 삶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 네. 그리고 어른이 잘 사는 사회가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같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 간격을 계속적으로 좀 심리적 간격을 줄여드리게 하는 역할도 종교가 해야 됩니다. 선포합니다. 네. 네,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1023님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 일본이나 외국에서 고독사가 허용되고
이거 잘못 문자를 보내셨네요. 안락사겠죠. 안락사가 허용되고 이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특정 조건이나 아무리 특정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필요 없다라는 게 시작이 되게 되면 그 대상자는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사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할 일을 만들어야 되고 필요성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분류하고 나누게 되면은 누군가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그 대상에 들어갈 위험성은 다분히 있는 거죠. 네. 뇌사 판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호흡기를 제거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연명 치료에 대해서 이제 그럼 내 그냥 자연적으로 갈 수 있게 이런 문제들까지는 이제 이미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다 생각하거든요. 공론화.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사회 전반적으로 대한 이해가 오기 위해서는 아직은 더 많은 고민과 대화가 필요한 문제라 저는 봅니다. 네. 이 초고령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무조건 이게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문제로 이 문제를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 고령화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 이런 것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순간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그냥 모두의 우리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제로 생각해서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OECD 국가들 대부분 여론조사를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가족이라고 대답하는데 그중에서 단 한 나라 한국만 돈이 우선. 와 그렇구나. 그만큼 그 돈이 있어야 생활이 되고 여생이라든지 자기 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거기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뭐 대국이 됐다 말았다 이런 거는 그 GNP로 볼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됐느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보면 말이죠. 교육, 부동산 이 걱정들 안 하고 살아요. 그 두 가지가 걱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청년들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쫙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저희는 항상 교육과 부동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년 연금제도 잘 돼 있고 행복 지수 높은 나라 보면 연금제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교육, 부동산, 연금제도. 요 세 가지가 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렇죠. 그 부분의 걱정을 상당 부분 걷어준다면 나라의 시스템이 이런 저출산, 고령화 걱정 안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벌써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이 살기 어려운 세상은 아이도 살기 어렵다. 노인이 살기 편한 세상을 속에서 아이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누군가가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면 이제 그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정규 씨, 오늘 퀴즈의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는요. 고령 사회입니다. 20% 이상인 경우가 초고령 사회인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19%라고 합니다. 네. X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군요. 그중에서 한 분 추첨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3027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0대니까 아직 청년 맞죠? 해주시면. 네. 그리고 7649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안타까운 날입니다 하면서 토요일 밤에 김혜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선곡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스님
또 신부님 그리고 정기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